이 사람 물태우 믿어주세요. 지는 보통 사람입니다. 나쁜 놈은 전두환입니다. 두환이는 국가장 시켜주지 마시고요. 저만 국가장 시켜주세요. 오늘 노태우 씨 국가장 11시에 연결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연결식장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 노태우 전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노태우 씨 양력을 보고했어요. 이어서 김부겸 총리께서 또 노태우 전 대통령님께서는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광주 한복판에서 일부 관공서에서 조기를 개양했어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판인지, 아니 뭐 고인한테 이렇게 몰인정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과격한 거 아니냐, 뭐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공과 사를 나누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거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노태우의 집권 과정, 노태우의 집권 그 자체, 이걸 따지고 보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도 전두환보다는 노태우가 낫다. 이게 지금 이런 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그 12.12 쿠데타 때 노태우가 구사단 병력 투입해가지고 내란죄 수괴가 된 것은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그런데 그 육공화국의 황태자로 하는 박철원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내란죄하고 그 저기 부정 수수한 거, 그 재판 받을 때 5.18에 대해서는 노태우는 무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뻔뻔한 놈이죠. 그럼 진짜 노태우는 5.18 광주와 관계가 없느냐. 그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크 아주 촘촘하게 해놨어요. 예. 당시에 노태우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수경사 사령관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광주에 투입된 부대가 어딥니까? 3공수, 7공수, 11공수잖아요. 얘들 충정훈련 시키고 그 부대를 쫙 관리하고 했던 그게 어디예요? 수경사예요. 그리고 충정회의라고 또 열렸죠. 예. 그 충정회의 열릴 때 어디서 열렸냐? 그것도 수경사에서 열렸어요. 그때 노태우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딱 읽어볼게요. 예. 군의 투입이 요하는 사태 발생 시 강경한 응징 조치가 요망된다. 예. 이렇게 기조를 잡은 게 노태우입니다. 그리고 5.17 때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잖아요. 전국 확대할 때 그 전에 전국 지휘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정부가 힘이 딸릴 것이다. 그럴 때는 군이 도와야 된다. 군을 투입해서 응징해야 된다. 이거의 선방 친애가 누구예요? 노태우입니다. 5월 19일 날부터 격일제로 광주 문제에 대해서 그 지휘부 회의가 열려요. 거기에 계속 앉아있던 게 또 누구예요? 노태우예요. 5월 21일 날 이른바 자위권을 발동한다 하면서 발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발표 명령 누가 내렸어요?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내리잖아요. 근데 뭐 수경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5.18과 관계가 없다? 이따위 얘기를 아직도 하는 놈이 그 광주 청문회에 있었을 때 노태우 정권 뭐 했어요? 5.11 연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광주 학살에 대해서 완전히 은폐하잖아요. 예. 지금까지도 그 헬기, 총기 발사 이런 게 하나도 해명이 안 돼요. 그러한 광주 진실의 은폐, 조작, 증거 인멸, 그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그게 노태우입니다. 그리고 노태우가 내란죄 수괴다, 뭐 광주 살인마다, 이런 얘기는 다 하는데 칼기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칼기 사건이 뭡니까? 1988년 11월 29일 날 바그다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부다비 거쳐서 방콕으로 가던 칼 858기가 미얀마 해상 안다만에서 실종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기 바로 하루 전날인 12월 15일 날 그 범인이라고 하는 마유미, 이른바 김현희가 국내에 압송되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가 당선됐잖아요. 그때 그 칼기에 탔던 115명 중에 대다수가 누굽니까? 중동에서 일했던 건설 노동자들이었어요.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나온 것만 해도 뭡니까? 사진이 틀려요.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그 사진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에 나온 그 마유미의 젊었을 때 사진이 달라요. 김현이랑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구했다는 그 젊었을 때 사진은 김현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럼 그 젊었을 때 사진을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요? 자체 공작팀에서 키우지 않으면 입수할 수 없는 그 북한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사진 틀린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김현이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1988년도 3월 6일 날 서울신문에 어렸을 적 사진이 딱 나와요. 김현이가 뭐라 그래요? 16년 전 자기 사진이라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귀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귀는 사람의 지문과 같아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에 있는 어떤 여성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그건 내 사진이다 이러잖아요. 사진이 틀려요, 범인이. 그리고 많은 저기에서 유일한 증거가 뭐예요? 김현이의 진술밖에 없어요. 근데 이 김현이가 임수경 학생이 그 평양 갔다가 돌아왔고 2년 후에 임수경을 전향 공작하려고 만납니다. 근데 임수경이 뭐라 그래요? 서울말을 잘 쓰네요? 이러니까 갑자기 막 평양말 쓰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한 거 또 있어요. 그 마유미와 히치아라고 하는 그 폭파범이라고 하는 그 두 명을, 한 명은 자살했죠. 그 두 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유시아라고 하는 아랍에밀레이트 주재 한국 대사관의 참사관이에요. 서기관급 밑에죠. 모든 외국 공간에서 일하는 중에 일정 부분이 그 뭐 공작팀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시아가 나우식이라고 하는 그 칼기 858기 부기장을 전날 만나요. 비행기 뜨기 전에. 그래서 그 칼기 858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숙하고 어느 공항에서 예약을 했는지까지 유시아가 다 파악을 해요. 그래갖고 딱 찍어서 범인을 지목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바레인에서 잡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게 또 의혹이죠. 또 하나 이상한 거. 안기부에서 무지개 공작이라는 걸 합니다. 칼기 실종 사건이 터진 지 3일 만에 12월 2일 날 무지개 공작을 해요. 그 무지개 공작의 기본 내용이 뭐냐. 이 칼기 폭파와 관련해서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을 규탄하고 그리고 이것을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내용이 무지개 공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범인이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은 시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다 그렇게 공작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죠. 김현희 재판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사면령을 내려요. 뭐 하늘이고 바다고 뭐 터지면 하나도 그 해명될 수 없는 게 분단 사회의 현실이죠. 칼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쨌든 노태우의 당선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노태우가 당선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노태우가 당선된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친미 군사 독재 세력이 질서 있는 퇴각이 가능해진 거예요. 만약에 6월 항쟁 때 우리 국민의 항쟁을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친미 군사 독재 체제가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됐으면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군사 독재 세력들 걔들 전부 소탕됐을 거예요. 그런데 노태우가 딱 당선되는 바람에 질서 있게 퇴각을 하잖아요. 한 놈도 제대로 안 잡히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효과가 있냐. 노태우가 어찌어찌해서 대통령에 당선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전히 지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여소야대라는 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노태우가 어떻게 대응을 해요? 3당 합당을 해갖고 민자당이라는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석이 갑자기 여당이 소수당에서 3분의 2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된 일이 뭡니까? 공안정국이잖아요. 이때 이 3당 합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친미 보수 연합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6월 항쟁의 결과 더 이상은 친미 군사 독재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미국의 작전 하에서 친미 보수 연합 정권을 세운 거예요. 일부 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기본 전략이 뭡니까? 호남 포위 전략, 지역 분할 전략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30년을 개고생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지역 정치랑 싸우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30년의 후유증을 만들어낸 친미 보수 연합 독재 체제를 구축한 미국의 전략의 집행자가 누구였냐? 노태우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공안정국에 들어가죠. 그때 그 유명한 게 뭡니까? 범죄와의 전쟁. 일선 경찰에 총기를 지급했어요. 그리고 막 타오르는 노동자 민중의 민주화 투쟁, 생존권 투쟁을 마구마구 짓밟습니다. 그때 법무장관이 김기춘 아닙니까? 그리고 강경대 열사가 타살이 되잖아요. 이런 민주화 열기가 거꾸로 뒤집히는 것을 항의해서 10여 명이 분신을 해요. 그걸 우리가 분신정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노태우 정권 어떻게 했어요?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결국 이거를 탄압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무죄 나왔어요. 이제 무죄 나오면 뭐합니까? 노태우의 공이라고 해가지고 북방정책, 뭐 신도시 건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북방정책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6월항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산하에 통일운동이 아주 들풀처럼 퍼져나갑니다. 4.19 혁명 때처럼 학생들이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아주 통일운동 열기가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는지. 그리고 나서 문익환 목사님, 임수경 학생 다 평양 가잖아요. 이런 걷잡을 수 없이 민주화운동이 통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양상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북방정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한국은 소련하고 중국하고 수교하고 그러면은 북한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을 고립 붕괴시킨다는 전략이 북방정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이 나름대로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남북 합의서도 만들어진 거죠. 사실 북을 왕따시키고 혼자서 유엔 가입하려다가 동시 가입까지 간 거 아닙니까? 아주 헌신적인 통일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 합의서도 있었던 거죠. 통일을 지향한 북방정책이 아니었다. 이것만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신도시 건설이요? 그 당시에 3조 호황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때 그 경제가 커졌을 때 그 많은 경제 성장의 수익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기득권 세력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광풍이 불고 그 당시에 주택값이 24%가 올라요. 그 오른 전세금을 감당을 못해서 자살을 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6월항쟁 이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겼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전부 길거리로 나오고 그럼 체제가 무너질 상황인데 그러니까 신도시 계획이 나온 거 아닙니까? 노태우 정권의 공과 가를 나누어서 보고 공은 공대로 인정하자. 그래서 국가장 해야 된다. 근데 광주의 영령들이 피를 토합니다. 그 황천에 가면 광주의 영령들 만날 것이고 칼기 희생자들 다 만날 건데 어떤 가는 길 노태우 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부활을 해갖고 정권 교체를 하자 그러면서 윽박을 지르고 있는데 이러한 친미 우익 수구 독재 세력의 부활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있는 겁니다. 이따위로 국가장 인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장 극악한 친미 독재 세력 박근혜 정권을 물리친 게 누굽니까? 국민들이 촛불 항쟁으로 물리친 거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개판으로 해갖고 그 다 죽어간 친미 주구 세력이 지금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상황은 뭐냐? 6월 항쟁 이후에는 친미 독재 세력을 노태우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촛불 항쟁 이후에는 친미 자유주의 세력한테 권력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친미 독재 세력과 친미 자유주의 세력 간의 경쟁 체제가 지금 수립이 된 거예요. 그나마 오기까지도 우리 민중들,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투쟁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 하나, 그건 뭡니까? 친미 체제라는 거죠. 여전히 친미 체제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협치가 어떻고 국가장이 어떻고 이런 짓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노태우 씨의 그 국가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정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느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이 친미 체제 이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전두환한테 국가장 해주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교훈을 잊지 맙시다.